행운권 추첨을 통해 신태용과 팀은 일본,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중국 팀과 함께 C조에 편성됐다. 일본과 호주는 현재 각각 1위와 5위로 아시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선 라운드에서 팀은 2인승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경쟁하게 됩니다. 포인트 측면에서 각 그룹의 상위 2개 팀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열리는 2026년 월드컵 결승전에 참가할 수 있는 티켓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360TV 채널입니다. 팔로우하시고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각 조 3위와 4위 두 팀은 아시아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최종 2팀을 선정해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특히 플레이오프에서 패한 팀에게도 대륙 간 플레이오프 진출 기회는 아직 한 번 남아있다. 한국 축구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가장 편안한 경기를 펼쳤다. 최근 말레이시아 아시아축구연맹 본부는 북중미 지역 3차 예선 조 추첨을 진행했다. 이 결과 한국은 이라크, 요르단,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에게 패했다. 한국과 맞붙는 5개국은 모두 중동팀인데 걸프전을 연상케 한다. 선수들과 최근에는 오일머니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좋은 인재를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나 카타르처럼 강팀은 아니더라도 대부분 뛰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은 성적이 좋은 팀은 피할 수 있다. 호주,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순위권 팀들이 진출했고 그 결과 다른 조의 상위권 팀들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조에 편입됐다. 바로 중국입니다. 이 무승부를 지켜본 중국 축구 팬들은 극도의 무기력함을 느꼈다. 사실 한국 팬 입장에서는 이번 3차 예선이 월드컵을 향한 다음 관문일 뿐이다. 하지만 아시아 축구에서 한국의 위치와 거리를 고려하면 당연한 생각이다. 게다가 최근 월드컵 개편으로 아시아 지역에 결승전 티켓 8.5장이 배정되면서 한국은 티켓 없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 할의 어려움은 일반 팬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동의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한국 축구 팬들은 조별리그 결과를 한 번만 확인한 뒤 떠나면 된다. 그러나 14억 중국인들은 숨을 죽이고 이 라인업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2002년 월드컵 본선 진출 이후 20여 년 만에 피파가 출전 국가를 늘렸다. 중국이 월드컵에 출전하기 위해 48강에 진출한 것은 중국 대표팀이 본선 진출 티켓 수의 거의 2배로 예선 3차전에 진출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월드컵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조별리그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피파 랭킹 17위, 랭킹 23위로 공경에 처해지며 신음해야 했다. 피파 랭킹 56위인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각각 1, 2, 3조에 편성돼 같은 조 내에서 피파 랭킹이 가장 높은 팀이다. 그들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월드컵 본선에 가려면 1위나 2위를 해서 최종 라운드 직행 티켓을 얻어야 하거나 대륙 간 플레이오프 라운드에 34위로 진출해 총 2.5장의 티켓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최종 라운드, 준결승 진출이 어처구니 없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그들은 결국 플레이오프를 기회로 삼아 3, 4위를 노려야 한다. 그러나 중국이 4위 안에 들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피파 랭킹 81위에 올라 있습니다. 바레인은 중동의 매복팀으로 알려진 팀으로 중국은 국제 무대에서 중동팀의 약한 모습을 자주 보인다. 중동 축구는 정기적으로 경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못지않게 거친 축구로 악명이 높고 무엇보다 체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중동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다가 결국 굴러야 한다는 점에 선수들은 두려움을 느낀다. 그리고 여기는 360TV 채널입니다. 팔로우하시고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경기 중 현장에서는 신태영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도 무시할 수 없었다. 새로 조직된 U23 아시안컵에서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며칠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축제의 분위기는 하루 종일 지속된다. 그들이 직면한 강팀과의 체급 차이는 결국 그들이 진출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올림픽 결승까지 진출했지만 그 후에도 신태용의 마법은 이어져 마침내 월드컵 예선 3차 진출이라는 기적을 이뤄냈고 여전히 인도네시아가 가져온 동화 같은 일이었다.
많은 외국인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팀은 유럽에서 선진 축구를 공부한 젊은 재능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신태용 감독이 대표팀에 부임하자마자 시도한 인도네시아 축구의 새로운 개혁이기도 하다. 그는 좋은 발놀림과 좋은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류 선수가 많아 현재 인도네시아의 피파 랭킹이 과소평가됐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중국 동영상 사이트의 축구 크리에이터들은 조별리그 조추첨 결과를 보며 비관적인 댓글을 달고 있다. 종종 환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중국 팬들도 현실을 깨닫고 중국의 월드컵 본선 진출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최근 한국과 중국의 경기를 지켜본 축구 전문가들은 중국의 전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스스로 결과를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골을 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90분 내내 2선 수비와 병원 침대 축구를 펼쳤습니다. 자국의 발이 아닌 태국과 싱가포르의 경기 결과를 두고 축구 전문가들은 이것이 수비적인 플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축구를 간결하게 접근하면 결국 한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 한두 경기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한국과 중국의 중간전 등 더 많은 승부가 필요한 다음 월드컵 3차 예선에서는 결국 실패한다는 주장이다. 동시에 진행된 태국 싱가포르 경기에서는 태국이 싱가포르를 확실한 승점으로 이기지 못해 중국이 최종적으로 다음 예선 3차전에 진출했다. 중국에서 모든 것을 이긴 듯 손흥민의 3대 세레모니를 지켜본 언론에서는 손흥민이 매우 자신감이 넘치며 아무런 골도 넣지 못했다고 전했고 중국 무덤들은 손흥민의 행동을 조롱했다. 그거였어. 이는 두 사람이 함께 3차 예선에 진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중국 팬들은 망상적인 팬층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전쟁 이후 보여준 영적인 승리는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었지만 결국 전문가들의 말처럼 조추첨식 3번째 월드컵 예선 방문이 끝나자 그들은 깨달았다. 현실이 눈앞에 다가와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아이벤 코치는 다시 2가지 방어선을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승자로 탈락한 최초의 아시아 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바레인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며 중국은 인도네시아를 우회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를 2번 모두 무너뜨릴 것입니다. 중국 축구는 지금까지 운이 좋았다. 그들은 단지 품질이 매우 낮고 지루한 축구를 시도했을 뿐입니다. 일본과의 다음 경기까지 더 많은 선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것을 원합니다. 애국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 한 골로 한국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귀화 선수들의 활약 덕분이었다. 표적. 중국인들은 패배감과 무력감에 빠져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그들은 어떻게든 희망을 품고 있다. 우리는 코치의 전술이나 선수들의 정신력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귀화 시 최대한 많은 외국인 선수를 선수단에 채우는 것을 주장합니다. 지난 한국과의 경기에서도 중국팀은 꽉 찼다. 외국인 선수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확실히 기존 중국 선수들보다 더 나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만한 중국 이념으로 인해 항상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귀화 선수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입니다. 중국에 대한 애국심이 없는 선수들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낙담해서는 안 되고 곧 중국의 뛰어난 인재들이 대거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외국 선수들에게만 집중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이 기대하는 축구이기도 하다. 유망주들은 모두 실패했고 그들이 배출한 최고의 선수는 라리가에서 처참하게 탈락한 우레이였다. 게다가 외국인 선수도 있을 수 없다. 결국 중국 축구는 이제 순전히 중국 경기일 뿐이고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대표팀 역시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지만 대부분이 외국인 용병들로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등 어떻게든 개편이 필요하다. 중국 내셔널 챔피언십은 태어날 때부터 인도네시아인의 혈통을 갖고 있으며 네덜란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중국은 자존심마저 버린 외국 태생이다. 선수들을 끌어들이고 어떻게든 월드컵 결승 진출의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이번 조 추첨에서 궁극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제 다음 2030년 월드컵 예선을 무기한 기다려야 합니다.
중국은 2026년 월드컵 3차 예선을 위해 매우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2명의 외국인 선수가 3차 예선이 시작되면 뛸 준비가 되어 있도록 귀화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해 귀화 공식을 적용합니다. 중국 전국선수권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두 선수다. 이름은 미드필더 서진호입니다. 장춘 야타이 클럽은 첫 15라운드에서 승점 13점에 그쳐 올 시즌 중국 슈퍼리그 임시 14위를 기록하는 등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세르지뉴의 개인 성적은 매우 좋았다. 11경기 3골 4도움을 기록했다. 세르지뉴는 29세에 불과하며 4시즌 반 동안 슈퍼리그에서 뛰었습니다. 그의 경기력은 매우 안정적이어서 득점과 어시스트를 포함해 경기당 평균 0.5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르지뉴는 수비수와 중앙 미드필더 모두를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이다. 세르지뉴 외에 중국 슈퍼리그 창저우 라이온스에서 뛰고 있는 공격수 오스카 마리투도 중국 대표팀에서 뛰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중국에서 5년 동안 거주하며 창저우 라이온스 클럽에서 총 96경기에 출전해 24골을 넣었습니다. 이 콩고 선수의 귀화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아마도 서진호보다 느릴 것입니다. 위 두 얼굴은 이방코비치 감독이 중국 축구연맹에 직접 제출한 것이다. 그는 그것을 중국 셔츠에 사용하고 싶어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이 되어서야 모든 것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르지뉴와 함께 오스카를 활용한다면 중국은 병력의 절반 이상이 귀화한 선수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번코빅 코치가 그의 직위를 수락한 후 귀화 정책이 다시 선호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강력한 축구 배경을 가진 용병 그룹이 없으면 중국팀이 월드컵에 진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엘커슨, 앨런, 니콜라 옛나리스 등 이전 왕조에서 버림받은 스타들도 팀에 소환되어 오랜 얼굴인 타이아이어스 브라우닝과 나란히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페르난지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2차 예선에 귀화 선수 5명을 기용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없다면 이 팀은 다가오는 예선에서 6에서 7명의 귀화 선수를 라인 전체에 균등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와 함께 3차 예선에 진출한 18개 팀 중 용병, 세력이 가장 많은 두 팀 중 하나일 것입니다. TV360 채널의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소식을 업데이트하시려면 구독과 팔로우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과 성공을 기원합니다.